네. 그래서 그 메소드들도 꽤 그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짧게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핵심은 카테고리를 13개, 다시 말하면 한 10개 정도로 카테고리를 일단 만들었어요. 그죠? 네. 카테고리를 만드는데 이 카테고리는 이미 규정에 있어서 규정집에 디파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카테고리 만들었고, 네. 결국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카테고리를 이제 10개 이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 플랫폼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도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준해서 이제 분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 분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만 개가 넘어요. 지금 네. 수집된 게 10만 개가 넘으니까 너무 많아. 이거를 사람이 다 하나씩 하나씩 내용을 보면서 이걸 분류 작업을 한다라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분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데 결국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분류를 하려면 결국은 그 모델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된 모델은 워드 투 백이라는 모델을 썼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워드 투 백이라는 모델을 써서 이제 그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주입을 시켜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주입을 했냐면 1만 개 정도만 워드 투 백의 트레이닝 셋으로 만들어서 얘를 이제 주입을 시키면서 이게 계속 정답하고 맞춰가면서 워드 투백에 이제 주입을 하죠. 워드 투백의 특성은 문장이 왔을 때 어떤 단어의 앞 뒤를 보면서 얘가 팩터라이제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마치 그 좌표 평면에 얘는 여기야 그러고 딱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 값을 계속 찾아요. 그런데 이건 결국 1만 개를 학습을 하면서 얘가 이제 학습을 해서 결국은 어떤 단어는 좌표 평면에 여기에 가까울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단어는 여기랑 가까울 거야. 이 벡터라이제이션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관계성과 시멘틱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벡터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결국은 가까이 디스턴스가 가까이 있는 어떤 단어에 가까이 몰려 있는 애들은 비슷한 단어일 확률이 높다는 거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관계성이 좀 먼 타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워드 투 백이 분류 모델로 선정을 해서 1만 개를 돌려요. 그래서 얘를 이제 분류 능력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10만 개에 해당되는 그 많은 방대한 거는 자동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토매틱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자동화 시켜서 그 자동화된 그 프리딕션이 각각 카테고리에 따라서 몇 건이다라는 거를 리절트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리절트가 결국은 최대한 그게 프리딕션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워드 투 백이 한 70%의 정확도를 가진 모델로 만들었고 그 분류 모델을 사용해서 이 워드 투 백을 사용해서 일단은 뭐 조금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10개 중에 3건은 지금 사실 분류가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분류를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이 워드 투 백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하고 파라미터를 어떻게 줬는지 이런 것들은 이 논문에서 정확하게 기술이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 거에 대해서 이제 분류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어, 주제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을 써가지고 문서가 들어왔을 때 문서가 들어왔을 때 얘 이 문서와 그 다음에 카테고리 하고의 연관성을 따져서 이 문서의 벡터와 그 다음에 카테고라이제이션 한 거에 벡터의 유사성을 따져줘서 어, 그 분류를 하게 되죠. 그죠?
네. 토픽 분류를 하게 되죠. 토픽. 토픽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문서의 토픽은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문서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단어들이 다 벡터가 돼 있잖아요. 네. 이 문서 하나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벡터가 돼 있기 때문에 벡터 카운터 벡터이기 때문에 걔를 민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평균을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벡터들이 지금 문서에 뭐 10개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10개가 다 벡터가 있을 텐데 그 벡터의 평균값 그걸 이제 민 피처 벡터라고 얘기했는데 그 평균값이 나올 거예요. 그 평균값은 이 문서가 가지고 있는 토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평균값. 이 평균값과 그 다음에 카테고라이제이션 했던 10개, 13개, 걔네들의 어떤 그 인바이먼트 그러면 인바이먼트가 갖고 있는 그 벡터가 있을 거고 트래픽 그러면 트래픽의 벡터가 있고 컬처도 마찬가지 벡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이 10개가 넘는 카테고리 중에 가장 가까운 벡터가 뭔지를 찾아서 거기에 매핑 시킨 거예요. 네. 됐죠? 거기까지는 오케이죠, 그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문서에 분류를 시킨 거예요. 문서 분류를 시킨 겁니다. 그죠? 문서 분류를 시켰어요. 자, 문서 분류를 시켜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문서 이제 덩어리가 이게 환경 쪽 문서, 트래픽 쪽의 문서, 그다음 컬처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서들이 쭉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 해당하는 문서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키워드들의 이슈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슈 변화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환경이라면 환경에 키워드가 있을 거고 그 키워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추이를 또 그렸어요. 그 추이를 그리기 위해서 적절한 게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이라는 거죠. 그죠? 네. 다이나믹 토픽 모델로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변화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는 오픈소스인 플러터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써서 그림을 그리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 페이퍼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3.2절의 다이나믹 토픽 모델 오브 3 메인 카테고리에 대해서 그 전체 말고 그래도 주요 3개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다이나믹 토픽 모델이 어떻게 얘가 가지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죠. 애프터부터 하면 되겠어요. 애프터. 네. After the automatic classification process of testing dataset, 그 테스팅 데이터셋의 자동 분류 과정을 거쳤는데 그 테스트 데이터셋은 using word2vec with random forest, 랜덤 포레스트와 word2vec을 사용한 자동 분류를 거쳤습니다. 아, 네네네. 네. 앞에서 나왔던 지금 설명을 되게 길게 했지만 네. 지금 이 대목에서 짧게 얘기한 게 바로 using word2vec with random forest. 아, 랜덤 포레스트를 제가 살짝 뺐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온 것 중에 앙상블루에서 가장 좋은 거, 그거를 이제 분류를 시킨 그런 부분이죠. word2vec with random forest. 네, 그거 사용한 후에, 그죠? 그걸 사용한 후에 each complaint, 그 각각의 불만 사항들은 was given, 이렇게 부여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네임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렇죠. 라벨링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요. 네. Although 98,812개 중에 9,574개가 has been classified. 이렇게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by 머신러닝 알고리즘,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 이렇게 9만 개 정도가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t still, 이것은 여전히 is difficult to present, 이렇게 대표하기에는 어렵다. 뭘 대표하기 어려워요? The specific issue, 그런 특별한 issue in those classification, 그런 분류에서 특별한 이슈를 대변하기엔 어렵다. 특별한 이슈를 표현하기
어렵다. 그래서 한 게 therefore.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we put 우리는 이렇게 놓았습니다. Does classified document into the dynamic topic model as input value. 그래서 우리는 그 분류된 문서를 다이나믹 토픽 모델의 인풋 밸류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그 워드 투 백으로 분류한 거 가지고 분류만 가지고 이거를 다 어떻게 통찰, 특히 이슈에 대한 거, 예, 이런 거는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슈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다이나믹 토픽 모델을 썼던 거, 요게 아주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앞에서 했던 기술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The keywords, 그 keywords in the graph present in the result. 네. 결과에서 보이는 그래프에 있는 키워드는 were select 이렇게 선택되었습니다. 네. From the keywords with the high fluctuation of appearance probability in the topic. 네. 이렇게 선택되었는데 그건 그 키워드로부터 선택되었는데 그 키워드는 high fluctuation 이렇게 큰 변화를 보이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변화가 큰 걸로부터 선택되었고 네. 이건 appearance probability in the topic. 그 토픽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높은 변화율을 보이는 키워드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오케이. 네. 네. Here.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fluctuation 그 변동은 indicate 이렇게 나타내는데 the degree of change in the important 그 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in the importance of each keyword within a topic over time. 그 지난 시간 동안 그 토픽에서 각각의 키워드의 중요성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fluctuation이 그런 네. 중요한 어떤 각 키워드의 어떤 중요성의 변화 정도를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fluctuation이 만약에 적었는데 쭉 올라가면 상승하면 이게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구나. 이게 떨어지면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시민들이 덜 보이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fluctuation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the authors then 그래서 어떻게 했죠? choice 선택을 했는데 네, 선택했습니다. A compliant case of each topic in each category. 각각 카테고리에서 각각의 토픽의 그런 불만 케이스를 선택했습니다. 네, 하나를 선택을 했네요. 그건 includes as many highly fluctuation keyword. 그건 높은 변동성이 있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고 that has been selected as possible. 이렇게 가능한 만큼 선택되어졌다는 네네, 거죠. 가능한 만큼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근데 그 중에 각 카테고리에서의 각 토픽의 하나의 케이스, 컴플레인트 케이스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죠? 자, 그래서 we analyzed 뭘 분석을 했냐면 트래픽, environment, culture 카테고리 이 세 개, 이걸 메인 카테고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분석을 했어요. 네. 네, 분석을 했는데 which 이하는 그래서 어떻게 which accounted for 뭘 설명을 하고 해줬네요. 그건 for the large percentage of complaints 그런 그 컴플레인트 그 불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네. 가장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을 네. 하고 있다. 그죠? 네, 그건 automatically classified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되어져 있는 그런 불만에서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걸 설명합니다. 네, 가장 큰 퍼센트에 대한 불만들을 설명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As 네, as the subject of our DTM. 우리의 DTM에서 이렇게 주제로서 네. 주제로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주제로서 설명한다.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the DTM은 어떻게 뭘 추가했네요?
DTM은 추가했습니다. 타임 시리즈 밸러블. 그 타임 시리즈 변수를 추가했는데 그건 트레디셔널 토픽 모델링 could not deal with. 그런 전통적인 토픽 모델링은 이렇게 다룰 수 없는 것이고 다룰 수 없었던 거였어요. 다룰 수 시계열 없었던. 변수를 하나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토픽 모델은 그냥 문서와 카테고리 주제와의 관계성만 따지는 것이지, 그죠? 이 문서는 어떤 주제야, 이 문서는 어떤 주제야, 이런 것만 다뤘지, 이 문서 혹은 이 주제가 어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이슈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는 못했잖아요. 예. 네. 그렇지만 이 DTM은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은 타임 시리즈 베리어블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콤마 뒤에 뭘 할 수가 있게 했냐면 align you to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to see To see trends in specific issue within a topic. 그 토픽에서 특별한 이슈의 트렌드를 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해줄 수 있었던 건 결국 DTM이 그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트렌드를 알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슈 트렌드.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예. 그 다음요. by looking at 더 자세히 이제 설명한 겁니다. by looking at 뭘 보면서 The change in the three internal issue. 그 아까 있던 그 세 개의 내부적인 이슈의 변화를 보면 그리고 그 이슈는 had a highest demand for citizens over the past decade. 그 지난 10년 동안 시티즌들의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바로 그 세 개의 인터널 이슈의 그렇죠. 잠시만. 네. 맞아요. 그런 변화를 보면서 그렇죠. 네. 보면서 we could predict 뭘 예측할 수가 있었나요? 그 future civil demand, 그 아. 미래의 시민들의 요구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트렌드를 보면서 이제 과거부터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하니까 미래에도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이거를 예측할 수 있다. Like LDA와 같이 DTM은 require 뭘 요구를 합니다. Researchers 연구자들이 뭘 해주기를 요구를 하냐면 to set 해주기를 요구를 한대요. 뭘 set 해주는 거죠? 그 the number of topic in hyperparameter. 네. 하이퍼파라미터에서 토픽의 개수를 셋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토픽으로 해줘라고 하는 그런 거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 연구자가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LDA나 DTM이나 둘 다 마찬가지 그거는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만약에 the number of topics 토픽들의 수가 is 5 다섯 개라면 어디서 environment 카테고리에서 다섯 개라면 무슨 뜻이냐? DTM은 produce 뭘 생산해요? 다섯 개의 토픽을 출력으로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in the process 이 과정에서 we worked with the Seoul Digital Foundation and the Seoul Big Data Policy Officer. 이분들하고 작업을 했대요. 그래서 뭘 작업했냐면 to derive 뭘 유도하기 위해서 작업했대요. 옵티멀 넘버 토픽에 최적화된 수를 뭘로 할까? 이런 거를 그냥 함부로 그냥 정하지 않고 공무원들 이분들과 같이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that best reveal the issue, 이슈를 가장 잘 이렇게 들춰내기 위해서 그 토픽의 개수는 같이 협력을 해서 실제 공무원들과 협력을 해서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finally 그래서 결국은 we configure 구성을 했습니다. 뭐라고 구성을 했냐면 the number of topics 하이퍼 파라미터의 개수 K는 3. 네, 각 카테고리별로 3개의 주제로 분류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the number of topic의 수를 3으로 줬네요. 그죠? 네. the number of topic의 수를 각 카테고리별로 3으로 주고 돌렸다라는 겁니다. 아하. 됐죠?